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김민재 선수의 FC 바이에른 뮌헨과 SV 베르더 브레멘 간의 2024-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1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한 SV 베르더 브레멘은 이번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8승 6무 6패라는 좋은 성적으로 리그 8위 자리에 위치한 중상위권 클럽으로서 베르더 브레멘은 최근 공식전 10경기 동안 단 2경기만을 패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만만찮은 전력의 팀이긴 하지만 FC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번 베르더 브레멘의 홈에서 펼쳐진 맞대결에서는 5대0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로 박살을 냈었고,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홈 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최근 분데스리가 7연승이라는 엄청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올 시즌 나폴리 시절의 폼이 돌아온 듯한 미친 듯한 활약으로 계속해서 출전 기회를 얻고 있고,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 심지어는 포칼컵 경기에서도 거의 엄청난 출전 시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민재 선수는 아킬레스건에 경미한 부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지만, 김민재 선수는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의 팽상 콤파니 감독은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 다이오 우파메카노, 김민재, 요슈아 키미히,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망, 마이클 올리세, 하파엘 게레이루, 사샤 보이, 자말 무시알라, 알렉산더르 파블로비치 선수까지 다음주 셀틱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약간의 로테이션이 가동되면서 일부 주전급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선택을 했지만, 센터백 포지션에서는 김희재 선수가 선발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해 많은 출전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다이오 우파메카노 선수와 함께 선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경미한 부상을 달고 또다시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에서는 올 시즌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독일 국가대표 공격수 마르빈 두크슈 선수를 포함해 주전급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상 워낙 큰 차이를 보이는 팀이다 보니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볼 점유율을 거의 대부분 FC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가지고 가면서 경기의 양상 자체가 거의 베르더 브레멘 진영에서만 진행이 되는 바이에른 뮌헨이 베르더 브레멘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양상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살펴봐도 거의 모든 시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흐름을 가져갈 정도로 오늘 경기 내용 자체는 사실상 완전히 원사이드한 수준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FC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극초반부터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면서 베르더 브레멘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 10분 킹슬리 코망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슈팅 각도를 만든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예 하늘로 공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 전반전 13분에는 킹슬리 코망 선수의 크로스를 해리 케인 선수가 받아 골문 바로 앞에서 슈팅을 했지만 제테로 골키퍼에게 막혔으며, 17분에는 마이클 올리세 선수가 기가 막힌 킬패스를 내줘서 자말 무시알라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 줬지만 이번에도 제테로 골키퍼에게 막히는 등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격수들의 결정력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 동안 15득점을 터뜨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득점 기록만 봤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애초에 분데스리가에서는 사실상 매 경기마다 70% 이상 볼 소유권을 가져가는 팀이기도 하고, 경기별로 너무나도 판이하게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경기 양상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의 결정력 문제가 또다시 나타난 좋지 못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27분에도 킹슬리 코망 선수의 슈팅은 터무니없이 빗나가면서 또다시 찬스가 무산됐고, 전반전 추가 시간에는 미들맨 해리 케인 선수마저 사샤 보이 선수의 크로스를 헤더로 가져갔지만 빗나가버리면서 FC 바이에른 뮌헨은 SV 베르더 브레멘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끝에 0대0으로 마무리를 해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아쉬운 경기력과는 달리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대인 방어 능력에 있어서는 변모드를 보여주고, 패싱에 있어서도 높은 퀄리티의 볼을 여러 차례 뿌려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김민재 선수는 전반전에만 무려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의 패스를 10개나 성공시키면서 바이에른 뮌헨에 잘 안 풀렸던 이번 경기 공격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김민재 선수가 거의 4-5분에 한 번씩은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로 볼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고, 정말 최후방 수비수가 온도볼에서 기록한 스탯이라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김민재 선수는 정말 엄청난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번 경기는 워낙에 바이에른 뮌헨이 높은 라인을 통해 주도권을 잡고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를 지배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베르더 브레멘은 선수비 후 역습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넓은 뒷공간을 노리면서 김민재 선수가 지키는 수비 라인에 압박을 가해오기도 했는데, 역시나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후방 수비를 지키는 데 있어 특유의 빠른 스피드와 예측 수비를 통한
사전 차단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요. 김희재 선수는 14분 상대의 전진 패스가 투입되자 특유의 예측해서 튀어나오는 수비를 통해 공격수가 볼을 터치하지도 못하게끔 사전에 차단을 해버렸고, 그만은 20분에는 킹슬리 코망 선수의 턴오버로 인해 역습 찬스를 내줬지만 김희재 선수가 은지마 선수의 결정적인 크로스를 차단해내면서 바이른 미넨은 또다시 김희재 선수의 수비 덕분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33분에도 김희재 선수는 은지마 선수에게 향한 공간 패스를 은지마 선수와의 스피드 경합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차단해냈는데, 2000년생 파릇파릇한 젊은 공격수 은지마 선수는 김희재 선수에게 속도 싸움에서 밀렸고, 심지어 김희재 선수는 달리는 와중에도 뒤를 힐끗 돌아보면서 은지마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는 여유까지 보여줬는데요. 사실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 또한 부상을 안고 뛰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프린트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희재 선수의 전반전 수비 퍼포먼스는 과연 이 선수가 부상을 달고 있는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른 미넨은 수비적으로 워낙 안정감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지배를 할 수가 있었는데, 바이른 미넨은 후반전 1분 해리케인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맞는 불운이 따랐지만 53분 해리케인 선수와 경합을 펼치던 베르더 브레멘의 수비수 안토니 융 선수가 핸드볼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줬고, 이것을 전담 키커인 해리케인 선수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바이른 미넨은 꽤나 힘들었던 이번 경기 리드를 겨우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른 미넨은 전반전에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킹슬리 코망 선수가 여러 차례 미스를 범하면서 볼을 뺏기고 찬스를 부산시켰는데, 확실히 바이른 미넨은 최근 르로이 사네, 킹슬리 코망, 세르지 그나브리 등 윙 포지션에서 아쉬움이 너무나도 컸고, 손흥민 선수의 바이른 미넨 이적설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싶은 경기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른 미넨은 놀랍게도 교체로 투입된 르로이 사네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대0으로 리드를 벌렸고, 그대로 2대0 스코어로 승리를 결정짓게 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바이른 미넨은 분데스리가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김희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포함해 역시나 미쳐버린 경합승률과 수비 스탯들을 쌓았고, 평점 7점대의 정말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김희재 선수의 공수 양면에서의 장점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역시나 김희재 선수의 또 한 번의 굉장히 좋은 내용의 경기였고, 지난 경기에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김희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수준에 미친 경기력이었는데요. 정말 이번 시즌 김희재 선수의 폼은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희재 선수가 남은 시즌도 부상 없이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